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결국 현재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과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파헤쳐 보는, 그때 우리는 기업 정보를 알려주는 남자 기알람 우종석,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2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총 3개의 사업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해주는 사업 부분과 지능형 클라우딩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것과 개인화된 컴퓨팅을 구현해주는 1, 2, 3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OS,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오피스 365 여기와 클라우드를 하는 이렇게 2가지 사업부로 여러분들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또 하나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그들의 사업 구조와 그들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이 2023년도에 6.7%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 축인 오피스 프로덕트 쪽에서는 23.7%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버 프로덕트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28.9%밖에 하지 않던 매출 점유율이 2023년도에 무려 37.5%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저라는 것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그 매출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바일 퍼스트, 그 다음에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그 2가지 축은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굴러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편에서 여러분들 링크드인을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이제 또 한 번의 엄청난 빅딜을 성사를 시키게 됩니다.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인수 가격은 무려 687억 달러, 주당 가격 95달러로 월요일 종가 대비 한 45%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로 했고요.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 링크드인 인수가보다도 2.5배 정도 훨씬 뛰어넘는 최대 규모로서 크게 이슈만 없다면 2023년도 6월 정도에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링크드인이 스카이프보다 3배 높게 주고 샀는데 이 3배보다도 2.5배 더 주고서 블리자드를 인수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갑자기 블리자드를 인수해서 본인들의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부분 연간 매출이 이번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텐센트의 368억 달러, 소니의 308억 달러에 이어서 세계 3번째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욱이 단기적으로는 게임 패스 구독 모델을 강화할 수 있고요. 이는 현재 게임 패스 구독 모델에 2,5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블리자드의 MAU가 4억 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억 명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게임 패스 이 상품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거다라는 것이 단기적인 하나의 전략적 방향이 되겠고요. 더욱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시대가 막 오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뜨고 있죠. 자, 이 메타버스라는 게 뜰 때 B2C 시장의 게임과 B2B 시장의 여러 가지 오피스 제품들을 다 잡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B2C와 B2B를 다 먹어보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엑스박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콘솔 엑스박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밍들이 계속 합쳐져서 결국 엄청난 시너지들을 내면서 이쪽 분야 관련된 매출도 일으킬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다 엮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클라우드라는 애저 플랫폼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 여기 위에 뭘 싣고 뭘 갖다 넣어놔도 너무 이제는 탄탄하게 B2C와 B2B 분야를 다 서비스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지 이 4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즈에서 2022년 3월부터 아바타로 화상회의를 진행하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포문을 열었다라는 사실, 거기에 여러분들 링크드인이 있잖아요. 메타버스가 올려 있잖아요. 그리고 오피스를 쓰잖아요.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요금이 10년 만에 9에서 25%가 인상된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수익성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더욱이 세 번째로 윈도우가 드디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만 썼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통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나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와 수익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결국은 스트리밍, 게이밍이 더더욱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도 더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는 단순하게 어떤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나가고자 하는 큰 방향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MS 마이크로소프트 잘 일어설 거라 확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모바일에서 어마무시하게 밀렸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많이 밀리면서 결국에는 정말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그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같이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업 정보를 알려준 남자 기알람의 우정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